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님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마음이 아파지는 키워드인데요. 그렇죠. 사진 한번 볼게요, 일단. 네. 네. 멍이 심해 보이는데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가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딱 봐도 그냥 사고 같진 않습니다. 설마 폭행당하신 건가요? 가족 주장은 그렇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일곱 대 누워 있으니까 한성을 패고 얼굴을 빡 잡아당겨서 가족이 제보까지 하게 된 건 요양원의 대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요양보호사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떼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가족 측은 터무니없다며 결국 신고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침대 생활만 하시고요. 한쪽이 마비가 있는 상태인데 그 마비 있는 손으로 그 요양보호사의 멱살을 잡고 그 말이 너무 거짓말이잖아요. 사과를 했으면 끝날 일을. CCTV가 안에 있지 않나요? 그거 보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렇게 파티션이 쳐져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요양원 측도 만나 보신 거죠?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직접 찾아가 봤어요. 워낙 욕설이 심하셔서 제지하는 과정은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행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피부가 너무 약해서 목욕시키러 이렇게 운반할 때 이렇게 잡아도 멍이 드세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학대가 아니에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상처를 받았고 또 요양원에서 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대응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기 엄마가 왜 수상하게 느껴졌을까요? 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 산후조리 하고 오겠다면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실제로 데리러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수상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병원 측이 근데 개인정보 당연히 확인해 봤을 거잖아요. 엉뚱한 사람한테 아기가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 막으려고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았습니다. 출생신고서 들고 와서 아이 달라고 하니까 네.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죠? 그래도 병원 직원들의 심증과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졌고요. 아이를 데리러 온 여성이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산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되고 찾아가려고 하는 분은 이제 아기를 키우려고 하고 서로 이제 알던 사이다, 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납치범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두 여성은 대리모와 의뢰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모가 처음부터 인적 사항을 속이고 입원해서 아이를 낳은 건데요. 둘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매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 브로커에서 비슷한 사례 등장하거든요. 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상상하니까 좀 오싹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아요. 하나씩 가볼까요, 한번? 네. 네. 가짜 부친상 집행유예. 이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서울시 공무원 가짜 부친상 열었던 거 그거죠. 네, 50대 김모 씨였습니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서 부의금 1,000만 원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코로나도 있는데 조용히 가족장 치르겠다고 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계좌 번호만 남겼다고 하죠. 진짜 돈이 그렇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집행유예밖에 안 됐어요? 네, 부의금을 거의 돌려줘서 형량이 약하게 내려진 듯합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형량 줄었다고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공무원이 그러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정학 취소. 누가 정학을 당했었나 보죠? 맞습니다. 지난 2020년 광복절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찍힌 영상부터 보시죠. 이 부근에 있었으면서 없었다고 말한 고등학생이 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앞선 내용처럼 코로나 시국에 터진 거짓말 논란 같거든요. 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당시 제주도 국제학교에 다녔던 A씨, 전날 광화문 근처에서 어머니와 밥을 먹었습니다. 원래 집이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며칠 뒤 학교에 돌아가서 코로나 집단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 있는가 하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한 거죠. 네, 전날 저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폭증했었는데 네. 주변에 있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정학 이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물론 대법원은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 집회 참석자와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또 광화문 근처에 있었다고 학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도 아닌데 정학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였죠.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수술 안 했어도 여성?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 B씨. 성전환 수술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아니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이 성별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혼란 좀 생길 것 같은데 허락해준 논리가 뭐죠? 네, B씨가 지난 8년 동안 여성 호르몬제를 맞아왔다는 점, 그리고 신체 부위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걸 노출해서 제3자에게 혼란을 줄 일은 극히 드물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또 B씨가 정신적으로 이미 여성이라는 점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간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반대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허가 요건으로 꼽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도 역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